비타민C 항산화력이 6000배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양에 대한 항산화력 차이가 아니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크릴 오일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4번째 크릴 오일 영상인데요. 1, 2, 3편을 보시지 않았더라도 이번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오늘 주제인 아스타잔틴에 대해서는 캐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크릴 오일의 맹점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앞에 1, 2, 3편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릴 오일의 아스타잔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릴 오일 아스타잔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항산화력이 이렇게 강한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편과 아침 방송이 문제입니다. SBS 아침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아스타잔틴이 뭐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학술지, 자 여기서 가져왔다라고 인용 문구를 달았는데 제가 요거 한번 직접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 문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방금 본 것처럼 뭐 비타민 C의 6000배 그리고 뭐 코엔자임 Q10의 800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아스타잔틴은 크릴 오일이 아니라 헤마토코코스라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왜 크릴 오일에 대해서 방송하는데 헤마토코코스에서 가져온 아스타잔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타민C 항산화력의 6000배라는데 항산화력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항산화력의 측정은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오락에세이예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자, 요거를 측정할 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는 물질이랑 그리고 그 항산화 물질이랑 같이 섞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했는지를 정량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단위 용량당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자, 이건 그 결과 단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마이크로몰 T per 그램, 항산화 물질 1g당 얼마나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활성산소 제거 능력 시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비타민C 항산화력이 6000배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양에 대한 항산화력 차이가 아니라 같은 양을 놓고 봤을 때 아스타잔틴이 비타민C보다 6000배 항산화력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량에서 이 둘을 같은 양 먹지 않습니다. 자, 크릴 오일 아스타잔틴 함량 볼게요. 통상 500mg 한 캡슐당 50 내지 400 마이크로그램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램은 1000분의 1mg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산도 해놨는데 이렇게 좀 제품마다 편차도 엄청 커요. 적게 담고 있는 건 엄청 적게 담고 있고 많이 담고 있는 거는 그나마 0.4mg까지 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0.4mg 최고 수준 함량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6000배의 항산화력을 가진다. 즉 2400mg의 비타민C와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비타민C 하루 3알 먹는다고 했을 때 메가도즈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드시잖아요. 300원 내외 정도 하루 예산. 그리고 크릴 오일 한 캡슐이 이미 최저가 기준으로 해도 500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요 하루 500원짜리가 0.4mg의 아스타잔틴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스타잔틴이 같은 용량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비타민C보다 항산화력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항산화제로서의 메리트는 크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스타잔틴은 어떻게 해야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요새 눈요양제 트렌드예요. 루테인에다가 아스타잔틴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아스타잔틴 함량을 보시면 한 캡슐에 4.5mg 담고 있네요. 자, 크릴 오일에 그렇게 조금 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스타잔틴을 많이 담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스타잔틴 원료를 크릴 오일이 아니라 요 헤마토코코스에서 얻은 겁니다. 일종의 작은 해조류들인데 붉은색을 띠고 있는 해조류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세포 알알이 색소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마토코코스를 아스타잔틴의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원료 성분 인정, 어떻게 기능성을 아스타잔틴이 받고 있는지를 설명한 건데,
자, 원료명 헤마토코코스 추출물. 크릴 오일로서는 이렇게 수율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싸지는 거죠. 자,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성은 아스타잔틴으로서 4에서 12mg을 섭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능성입니다. 자, 이렇게 먹으려면은 크릴 오일로서 가장 아스타잔틴 함량이 높은 크릴 오일 제품으로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캡슐 정도를 먹어야지 이 정도 아스타잔틴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스타잔틴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크릴 오일이 아니라 헤마토코코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약해드리면 항산화력은 단위 용량당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항산화력이 아무리 강해도 섭취량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섭취량을 봤을 때 아스타잔틴은 크릴 오일로서 섭취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섭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크릴 오일의 아스타잔틴 함량은 기능성 최소 용량에도 크게 못 미치는 양입니다.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기능성 아스타잔틴의 원료는 헤마토코코스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물론 크릴 오일 섭취 목적이 꼭 아스타잔틴에 있는 건 아니겠죠. 아스타잔틴이랑 항산화제도 부수적으로 더 먹을 수 있다, 이 정도 이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앞에 크릴 오일 1, 2, 3편을 보셔야 될 분들이겠죠. 이미 크릴 오일이 오메가3 보충제로서의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부분들은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메가3 함량 문제, 크릴 오일이 생각보다 산패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전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바 없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지적드렸고, 오늘 아스타잔틴 함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드셔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크릴 오일의 아스타잔틴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자, 앞으로 또 크릴 오일 영상이 나오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묻지마 홍보를 하고 있다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